사이다 무비튼. 내 이름은 지영이, 남편 한진상은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다. 나는 남편 가게에서 일하면서 집안일 역시 혼자서 해내고 있다. 우리 둘 다 30대이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.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. 가게 매상 자체는 절대 나쁜 편이 아니었다. 생활이 어려운 건 남편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. 장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말했다. 그만 헤어져.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맞추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.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이혼밖에 답이 없어. 그게 내 결론이야. 뭐래 갑자기? 갑자기가 아니야. 벌써 10년째 내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모르겠어?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대체.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.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자꾸 투집이야 투집이? 술 안 마셔, 담배 안 피워, 노름을 해, 경마장일까? 뭐가 문제냐고. 위선행위. 당신 문제는 바로 그거야. 위선행위? 아, 네가 뭔 말하는지 알겠다. 내가 어렸을 때 달동네에 살아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. 남편은 호탕하게 웃었다. 그건 인정인데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. 하긴 내가 한 번을 그냥 못 넘어가긴 해.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원래 서민들 정이잖아. 아니면 정 많은 건 우리 집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. 글쎄 인정인지 정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, 남들한테 돈 퍼다 주는 것 좀 그만하라고 제발. 여보, 말이 너무 심하네 지금. 나더러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말라는 거야? 이제 보니 너 아주 별로다. 넌 상부상조도 안 배웠냐? 나는 지난 10년간 당신이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. 무보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나와서 일하고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하고.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을 당신은 남들한테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자기 만족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. 가게 매출이 좋아져도 우리 사는 걸 봐.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. 그건 모두 당신 탓이야. 돈은 돌고 돈다는 말 몰라? 그리고 서로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이래. 당신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도우면서 옆에 있는 내가 힘들어할 땐 도와주지도 않고 도울 생각도 없잖아. 처음 남편을 봤을 땐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.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었다. 하지만 그게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결혼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. 그때까지는 교묘하게 감추어두고 있었던 거다. 남편은 그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좋은 사람인 척 감쪽같이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이었다.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집안에서는 아내가 힘들어해도 절대 도울 생각이 없는 거였다. 결국 그날도 남편과의 대화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. 다음 날 나는 다시 남편의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 추궁했다. 당신 친척이라는 이유로 적자만 보고 있는 식당에 투자금 댔다던데 사실이야? 그것도 3천만 원이나?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? 뭔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척인 건 맞잖아. 한 핏줄 같은 집안 사람이라니까. 그리고 앞으로 잘 운영해서 경영이 좋아지면 그때 돌려준다고 했어. 잠깐만, 무슨 뜻이야? 설마 3천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는 말은 아니지?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 남편은 잘난 척하면서 내 말을 바로잡았다. 그냥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형편이 되면 기한은 무기한으로가 맞아. 그럼 만약에 가게가 망하면 그땐 안 돌려줘도 되고? 야!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. 말 조심해. 사업 망해서 힘든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? 그것도 친척한테? 그딴 양아치 짓을 내가 어떻게 해. 당연히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지. 그게 인정이고 도리지. 거 봐. 그게 그냥 준 거랑 뭐가 달라? 결국 2달 후 남편이 3천만 원을 융통해준 친척은 가게를 접었다.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.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로 타격이 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. 남편은 당사자인 친척에게 됐어. 그건 뭐 얼마나 된다고. 신경 쓸 거 없다는데도 그러네. 돈은 돌고 돈다는 말 몰라? 라면서 큰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범하게 말했다. 그날 저녁 나는 남편과 단판을 짓기로 했다.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돈 주지 마.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린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. 발전이 없다고. 욕심 좀 내지 마. 우리가 지금 밥 굶는 거 아니잖아. 힘든 사람들한테 돈도 꺼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.
그리고 당신 멋대로 외상 주는 것도 당장 그만둬. 내가 당신 외상장부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? 그래서 네가 편하게 살겠다고 시끄럽게 잔소리했다는 거? 그렇다면 좋아.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. 알았어. 절대 돈 안 빌려줄게. 다음 날 남편은 갑자기 자기 친구를 고용하겠다고 했다. 정확하게는 사후 보고였고 친구하고는 이미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였다. 나는 그 친구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확인한 후 고용하지 말라고 말렸다. 하지만 아직 팔팔한 30대인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됐어. 너무 불쌍하잖아. 불쌍한 건 나거든? 완전 초짜가 오면 내가 그 사람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되잖아. 그리고 당신 말대로 팔팔한 30대에 그 젊은 나이에 정리해고라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. 함부로 말하지 마.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. 걔 내 친구라는 거 잊지 마. 너 지금 내 친구를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. 남편이 친구 험담을 정말 못 참아 하길래 나도 입을 다물었다.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건 내가 과했다 싶었다. 그리고 연봉은 6천만 원 주기로 했어. 뭐? 뭐라니? 나는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. 아무리 친구여도 고용을 하려면 연봉을 정해야지. 전에 다니던 회사하고 똑같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야. 말도 안 돼. 6천만 원? 그걸 어떻게 줘? 생각을 해봐. 걔도 한 집안의 가장이야.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거야. 그리고 6천이면 30대 평균 연봉이지 뭘 그래? 그것도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사정을 하는데 내 성격에 어떻게 고절을 해?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도 연봉은 제로야. 당신은 내가 힘들어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니?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얘기 다 했다는 식으로 뒤돌아서 가버렸다. 계속 그런다 이거지? 그럼 나도 이혼에 진심이야.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. 남편이 농담조로 앞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이혼이라고, 마누라가 난리도 아니라고 떠들고 다닌 모양이었다. 남편이 고용한 해고자 친구도, 남편한테 계속 외상으로 밥을 먹는 친구도 네 와이프가 속이 꼬였네 라면서 남편 장단을 맞춰준 모양이었다. 그러자 뭐가 신이 났는지 남편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친척한테 돈을 빌려줬다. 한편 한 달이 지나도록 연봉 6천짜리 남편 친구는 전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. 남편이 안 보면 금세 딴짓을 하면서 농땡이를 쳤다. 내가 철야 잔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정시퇴근을 했다. 가게에 전혀 도움도 안 됐고 내 일이 덜어지는 것도 아닌데 월급만 꼬박꼬박 타갔다. 이미 인내심에 한계가 온 지 오래였다. 오늘 남편과 단판을 짓고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. 당신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빌려준 돈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 가게도 얼마 못 버텨. 최소한 외상 준 거라도 받아와야 된다고. 말이면 다야? 나더러 기어이 양아치 짓을 하라는 거냐고. 그러니까 당신은 가게가 망해도 남들한테 짠돌이란 소리 들을까봐 싫다 이거네? 야, 넌 말끝마다 내 말은 왜 다 그렇게 해서 그래? 난 그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것뿐이다. 뭐 이 말 하려고? 과연 그런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까? 당신 친구라고 하는 우리 가게 종업원도 아주 먼 친척도 갚을 필요도 없는 큰 돈을 받았지만 고마워하고 있는 거 봤어? 당신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. 됐어, 그만해. 네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. 그럼 이혼이야. 잘 있어. 전 남편의 가게는 내가 빠진 후 일이 돌아가질 않았다. 내 빈자리는 전 남편이 철야를 하면서 채우려고 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오고 말았다. 자영업자가 모아둔 돈도 없이 몸을 해쳤다.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. 전 남편의 가게는 이혼 후 반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다. 전 남편이 무일푼 알거지가 되자 그동안 자칭 친구였던 사람들과 친척들은 모두 급 태도가 달라졌다. 도와달라는 남편에게 네가 먼저 제시한 조건에 응했고 그에 맞게 맡은 바 일을 해서 응당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며 정작 남편은 외면했다. 그에 덧붙여서 그러게 진작 와이프 말을 듣지 네가 멍청했던 거다 라고 하면서 넌 아마 이대로 폭망할 거야 라며 바보 취급까지 당했다고 들었다. 이혼과 도산,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은 그제야 아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. 이번 영상
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